네, 전라도 천년야사 시간이네요. 오늘은 전주문화원의 김진돈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지역 생활사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전주에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이라는 걸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주시에서 사실은 이제 민간 기록물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그 민간 기록물이 이제 소중한 것을 인식하고요.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소중한 것을 수집 공모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태워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태워버리는 그 물건 중에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전주시에 기증해라. 그러면 전주시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이 그 내용들을 또 발현해서 책도 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게 시작된 게 꽤 됐나 봐요. 저희가 지금 공모전을 거의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기 그 아중리 쪽에 또 기록물 그 보존소를 만들어서 기록관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도 하고 상설 전시도 하고, 하고, 상설 전시도 하고 있고 또 수집 공모전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기증하겠다 하면은 또 그 직접 가서 유물을 또 기증받기도 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여기에 공모전에 함께 공모에 응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제 옛날에 뭐 고문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사진 그다음에 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드는 술병, 뭐 도자기 다양한 종류들이 들어옵니다. 뭐 심지어 뭐 오래된 지도라든가 유행록이라든가 일기장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 오늘 좀 소개해 볼 게 선조 효행록. 이게 효행록 일단 효행록은 뭐예요? 효행록은 그 선조들의 그 효행 사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 여기서 선조는 선조들, 조상들의 그 효행 사실을 문서로 글로도 남겨놓고 그림으로도 그려놓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그 효행록을 자손들이 보관하다가 이번 공모전에 제출을 한 거.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번에 특이한 게 그림으로 그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보통 그러면 효행록이라고 하면 이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동안 국내에서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림으로 그려진 건 처음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안 봤어요. 일단 이분이 이제 효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은 동네 입구에 이제 효자각을 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손이 효자각은 짓지는 않고 그림으로 이제 그 동생분이 그림으로 다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정말 잘 그렸고 그 내용도 재밌어서 대상을 주었습니다. 그 이 선조 효행록의 주인공이 김수철이라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김수철인데 살기는 전주대에 있는 근방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 후손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옛날에 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질은 주로 이제 설사를 하는 병이어서 결국 계속 설사를 하면 이제 죽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늘에 이제 빌고 그럼 어떻게 그 아버지 병을 낫을 수 있겠냐 해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그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인데 딱 한 가지가 있다. 장어를 달여서 드리면은 낫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장어가 이제 아버지 병의 특효약이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래서 이제 한 겨울인데 장어를 찾으러 이제 나서는 거예요. 온 산천을 다 뒤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는데 그 전주천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가 대성동에 있는 근방에서 장어를 한 마리 발견해서 잡게 됩니다. 그 장어가 실제로 뭐 옛날에는 그 거기에서 좀 잡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잡힐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겨울인데 장어를 어떻게 잡냐는 거죠. 겨울인데. 예, 그러니까 효자에게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 뭐 장어 자체도 굉장히 좀 귀한 예. 이런 이제 물고기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겨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런 효행들이 좀 빛을 그래서 발한 그 것 같아요. 겨울에 그 장어를 잡는 것을 세 사람이 그림을 보면은 그 전주 지소에 있는 분이 부윤하고 또 그 종이를 만드는 그 스님하고 종이를 뜨는 기술자 이 세 분이 그 장어를 잡는 효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증명하는 그림까지 이렇게 딱 그려놓았더라고요. 아, 그 그림은 그러면 후손이 그린 게 아니고? 예. 아니 후손이 그렸겠죠. 후손이 그렸는데 그 그림을 증명하는 분들이 3명이 그 옆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림 속에. 예. 이게 앞서 전주지소라고 하셨어요? 예, 전주지소. 전주지소가 뭐예요? 전주에서 이제 종이를 뜨는 곳이죠. 아, 지소. 지소. 예. 전주 지소. 예. 종이를 뜨는. 예. 근데 그 그림에도 이제 이 전주지소가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전주 그 지소가 저 전주부 옛날 뭐 전북대 박물관 그 고지도나 이런 지도를 보면은 그 지소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그 효행록에서도 그 지소의 표시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흔적은 이제 없어지고 그 앞쪽에 이 부근에 옛날에 지소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색장동 지역입니다. 색장동 지역. 예. 그 지소의 역사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 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 그림 속에서도 이 효행록을 통해서 전주의 어떤 지소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조 효행록이 대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전주의 활터 사진이요. 예, 활터 사진하고 이제 활을 쏘게 되면은 지금 전주에 이제 천양정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일제 시대 때는 활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예.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활을 쏘면서 숙무 정신, 이 무예의 정신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터를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싹 없애고 하나로 통합을 해라. 그래서 현재 이제 천양정만 남게 되죠.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강점기 때 이제 행한 이제 못된 이제 행동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활 쏘는 그 어떤 법이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이런 활터를 담은 사진. 예, 사진하고 이제 획기지라는 게 있어요. 획기지? 예, 활을 쏘면은 그 한 번에 5발씩을 쏩니다. 초순, 그다음에 재순, 그다음에 이제 종순 해서 15발을 쏘는데 관역이 맞을 때마다 이 그 획기지한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갈매기 표시를 할 때도 있고 아주 고대에는 갈매기 화살 표시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운데 중자가 있는 그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15발 중에서 가장 많이 맞춘 사람에게 이 그 획기지를 상으로 주는 거예요. 일종의 점수표네요. 그 점수 최고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이 장원자에게 이 획기지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지를 전주시 그 기록관에 이분도 이제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진과 획기지까지. 획기지를. 그래서 소중한 어떤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상으로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이제 주인공, 획기지의 주인공이 이종성이라고 하는 분인가요? 아니,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고 이제 그분은 이제 활통을 이제 내신 분이에요. 아, 그분은 활통을 내시고 활통을 내신 분이에요. 활통. 그 어쨌든 이게 사진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근대 이후에 이게 이제 찍혔다 이런 내용인데 매우 이제 소중한 이제 가치죠. 그런 것들이 말하면 획기지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너 지금 뭐 초등학교 통신표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 없을걸요. 그러면 공부를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듯이 그 사원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 획기지가 집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획기지가 있어 하면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예. 일기장도 함께 좀 제출이 됐다면서요? 일기장은 그때가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할 때가 1916년이었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딱 100년 만에 일기장이 나왔더라고요. 이종성이라는 분의 일기장이에요? 아니요. 이분은 그 이상래 선생님 일기장이에요. 아, 이상래 선생님. 예, 이상래 선생님 일기장인데 이제 그 아드님인 이용엽 선생님이 이제 그 출품을 했죠.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때 계셨던 분은 일기를 직접 쓰신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아드님이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적혀 있던가요? 그러니까 1916년에 이제 그 진안분인데 진안분이 이제 전주에 오게 된 거예요. 전주 와서 그때 농림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면 학교를 끝마치고 나서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의 포인트가 되는 다가산 같은데 또 그 지금 신흥학교 있는 그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오목대, 이목대, 그 다음에 이제 최학자가 살았거든요. 최학자요? 최학자 한옥마을에 최학자가 사셨어요. 그 최학자가 사는 그 모습이라든가 그때 곳곳에 전주 지역을 다니면서 일기를 쓰셨어요. 아니, 최학자는 뭐예요? 최병심 금제 최병심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의 대단한 학자분이 한 분 사셨어요. 한옥마을에. 학자 최씨 학자. 최학자. 금제 최병심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그곳에서는 본인은 지금 새로운 학교를 다니지만은 거기에는 구식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한 13~14명 있어요. 그러면서 그 13명 정도의 공부한 학생들이 뭐 흰 두건을 쓰고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고 또 그런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안에 살던 시골에 살던 청년이 이제 전주로 유학으로 온 거네요. 그렇죠. 유학으로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 시험이 끝난다든가 시간이 있을 때면 전주를 곳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기를 쓴 거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본 소감이 재밌다면서요? 자전거를 쓴 소감은 마치 자전거 그 경주대회가 어디서냐면 전북대학교 옆에 덕진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있는 그 종합경기장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거기 아니고 그 덕진 연못자리 옆에 최초로 그 운동장이 있었었어요. 아, 덕진 연못 옆. 거기에서 자전거 대회를 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가서 본 거예요. 그게 자전거도 처음 봤을 뿐 아니라 그 헬멧을 쓰고 마치 그냥 날아가는 그 모습을 새가 날아간다, 조비의 형상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기장에서.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게. 자전거 대회 자전거 자체가 생소했을 자전거 자체도 생소했고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선수들이 나와서 대회를 펼치는 거니까 얼마나 빨랐겠어요. 대단했죠. 근데 그 자전거 대회에 대해 그것이 열렸던 덕진 운동장. 그 덕진 운동장에 관련된 뭐 기록이라든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겠네요, 일기장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그 덕진 운동장이 어디였던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봉리 운동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덕진 운동장이 생겼거든요, 역사가. 근데 그런 역사를 잘 모르서 실제로 그 전북대학교를 가보니까 덕진 운동장이 있었다는 편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학생회관 앞에 덕진 운동장이 옛날 있었다라는 편말을 확ñ했습니다. 그럼 이게 주로 이제 그러면 언제 생겨서 뭐 언제까지 주로 덕진 운동이 1900 몇 년 좀 초반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다가 활용이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봉리 운동장이 생겼습니다. 저기 그 마당째 가는데 거기에 이제 논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논들이. 그러니까 그 인봉리 저수지를 다 매립해서 이제 운동장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전국체육이 필요하니까 이쪽 덕진 운동장을 새롭게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일기가 쓰인 때가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예, 그렇죠. 당시 아무랬던 이제 시대 상황, 사회 분위기 좀 이런 것에 대한 소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말하자면 일본인의 뭐 그 최고 권력자들이 와서 이렇게 그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쓰기도 하고 뭐 제등실이가 왔다 갔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혹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읽힌 대목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분이 또 이제 여기 진북사라는 데가 있어요. 진북사요? 예, 진북터널 바로 오른쪽에 가면 진북사가 있는데 거기서 4월 초팔일 날 그 관등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이런 행사를 굉장히 또 의미 있게 그걸 또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행사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 일기를 통해서 옛날에 그 관등 행렬, 관등식 하는 것들을 그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것을 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들도 있고 예. 지금 뭐 세 개의 기록물들을 살펴봤어요. 선조 효행록, 그 다음에 전주의 활터 사진. 네. 그러니까 이 활터는 천양정은 아닌 거죠? 천양정입니다. 아, 천양전 사진이에요? 예, 천양정. 아니, 천양정에서 활을 쏘고 거기에서 이제 결과물로 나왔던 획기지입니다. 네. 획기지라는 것은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그어서 이름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초순 쏘아서 관역에 적중을 하면은 옛날엔 뒤에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발 맞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영화 같은 데서 좀 가끔 나왔던 장면인 것 그래서 같아요. 딱 관역이 맞추면 저쪽에서 깃발을 듭니다. 그럼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뒤에서 소리꾼이 지화자 좋다 해서 또 그 소리를 불러줍니다. 이 이제 그 활터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래 씨의 일기장. 평범한 시골 청년이 전주로 상경해서 겪게 되는 그런 좀 기이한 그 본인의 눈에는 신비롭게 보였던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 서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전주에 하여튼 많은 곳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일기를 썼다는 게 100년 전으로서 매우 그 의미가 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 시시콜콜한 개인사. 이잖아요. 개인사. 근데 이것도 이제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금제 최병심의 서당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서당을 남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서당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는 어딜까? 그게 그래서 이제 한벽당 그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도 가보면 흔적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염수당 이제 그 서당인데 옥류동 염수당. 근데 지금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100년 전에 이제 과거 속으로 이 일기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개인사가 이제 역사를 구성하는 그 역사의 시대 당대 이제 생활상, 사회상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역사 자원이고 기록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전라감영 복원할 때 선화당 사진, 이것도 개인의 일기에서 여기에 저희 그 기록관에도 그분이 그 출품한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료입니다. 그게 선화당 자료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확인을 했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가 곧 역사네요. 그래서 시민이 혹시 그 본인은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수집하고 하면은 전주의 역사가 이제 풍부한 역사가 되는 거죠. 전주에서 진행된 시민 기록물 수집 공모전 관련한 내용들 중심으로 전주문화원 김진돈 사무국장님과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